한민족이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8 학년 컨쇼가 좋아하는 대학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원래는 중앙대학교랑 그 라인으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중앙대학교가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오늘 중앙대학교는 뺐고요. 대신 새로운 대학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연세대학교 해드려야죠. 그런데 저희 솔직히 컨쇼에서 연세대학교 진짜 집중적으로 많이 분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 방송 때도 말했지만 저희는 고려대학교를 솔직히 더 선호하고 더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보다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표본 집단이 한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시즌 저희 연세대학교 지금 올인 상태입니다. 저희 팀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어요. 작년에는 이게 교과전형이었는데 이제는 교과전형, 이 단순 수치 보고 뽑지 않겠다라는 연세대학교의 굳은 의지가 보이네요. 자, 교과전형이 폐지되고요. 그 교과전형이 면접전형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과전형처럼 뽑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다 뭘 집어넣은 거냐면 면접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볼게요. 교과 50에 비교과 50으로 3배수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류평가를 한 걸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연세대학교 면접형이잖아요. 말 그대로 면접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교과 50%나 들어가는 이 부분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단순수치의 교과를 Z값, 일명 유명했잖아요. 고대랑 연대는 G값, Z값 쓴다고. 그 Z값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준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만약에 면접형을 집어넣는다라면 연세대학교에서 말하는 Z값을 먼저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G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비교과 50을 합쳐갖고 보니까 여기는 학업에 대한 성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선의 Z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교과전형에다가 면접만 좀 집어넣었다라고 보면 되니까 더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진 게 맞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그 2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전공적합성이나 인성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치로 아이를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학업에 대한 그리고 전공적합성에 대한 비교과 부분에 서류평가를 40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60으로 하는데 이 면접이요. 보통은 이렇게 잘라내면서 가는 면접이 아닌 어떻게 보면 면접을 그냥 10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교에서 1단계의 아이들을 뽑고 2단계에 넘기게 되면 순위가 정해져요. 솔직히 그 순위 안에서 서류 신뢰도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으로 확 뒤집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이 중요해요.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를 줍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풀이처럼 문제를 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기도 솔직히 좀 까다로운 편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주고 문제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숙지를 하게 한 다음에 면접실로 들어가게 되면 두 방으로 나눠져 갖고요. 첫 번째 방에서는 문제풀이를 한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고요. 두 번째는 서류 신뢰도에 대한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면접형은 면접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나마 면접형이 좀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최저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저가 왜 없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교과 Z값으로 좋은 아이들 걸러냈기 때문에 학업은 어느 정도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걷다가 학교 수준을 벌써 다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Z값을 구했기 때문에 저는 최저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교과전형에서 면접형으로 바뀐 이 부분이 이렇다면 학생부 종합 당연히 있겠죠. 활동 우수자 전형이 이번에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좀 뽑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서류평가 100은 아까 보셨던 면접형과는 좀 틀립니다. 면접형은 Z값을 구했다면 활동 우수자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내신의 성적 추이도 보고 내신 점수나 뭐 표준 편차, 뭐 이수 단위,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의 학업 역량을 볼 거고, 그다음 뭐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이나 그리고 뭐 학급 반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이런 배려, 이런 인성을 보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를 잘 해왔는지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이 모든 걸 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대학교 4대 요소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컨쇼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4대 요소로 아이를 선발하는 거니까 면접형이랑은 좀 틀리겠죠. 면접형을 연세대학교 면접형을 준비를 하려면 일단 Z값을 구해갖고 단순 수치의 학업이 좋아야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업이 1등급 대 초반이 안 된다, 1등급 대 중후반이다, 그러면은 활동 우수자 전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요번에 연대 진짜 완전 개올인하고 있습니다. 면접은요, 논리성이고 의사소통 그리고 서류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접이 30% 들어가는 걸로 봐서 서류 신뢰도 면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신뢰도만 잘 넘어간다라면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면접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합니다. 면접으로 뒤집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서류가 평가를 넘어서서 면접을 어느 정도 보면 합격하겠지만, 솔직히 교과 전형을 통한 면접형보다는 활동 우수자 같은 경우 면접에 간다라면 저는 솔직히 합격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 우수자 전형에는 최저가 있습니다. 솔직히 최저가 쉽지가 않아요, 연세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들어가서 서류 신뢰도의 문제점만 없이 잘 말하고 나온다라면 저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좀 빠질 거거든요. 서울대 쪽으로 좀 빠지는 아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 현황을 계산해보고 뭐 해보면 솔직히 면접 들어갔다라는 건 합격선에 한 7, 80% 이상 접근한 거고, 최저를 맞춰서 면접을 갔다라는 건 한 7, 80% 정도 합격선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어, 수학, 가나, 탐구 2개 과목에 4개 과목 중에 2개 과목 합이 4 이내예요. 대신 영어가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최저 등급에서 뺀 겁니다. 지금 뺀 상태에서 그냥 2등급 정도로 체크를 한 거고요. 한국사는 3등급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안 됩니다. 수학 가형을 봐야 되고 과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은 없네요. 4개 과목 중에 2개의 과목 합이 4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둘둘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완화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어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 2랑 작년에 상대평가 2는 저는 하늘과 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가 좀 완화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대치대는 뭐 아시죠? 원래 셉니다. 3과목 다 1등급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4등급 안에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 우수 전형과 교과 전형을 교과 면접 전형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학업을 어떻게 평가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 수치가 좀 좋아야 되고 학교 수준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른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아이의 스펙, 교과 비교과가 좀 조화롭게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면접형보다는 솔직히 면접에 대한 이렇게 비중이나 이런 건 좀 낮다라는 거. 그래서 최저 맞추고 어느 정도 통과돼서 면접 가면 합격할 확률이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솔직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는 전형이 바로 특기자 전형이에요. 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공학 라인이 있고요. 국제계열 언더우드 전형이 있습니다. 자, 2개의 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솔직히 뭐 2018학년이 작년보다는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게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자격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서류 100으로 뽑고요.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보겠답니다. 그리고 면접을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을 30%로 보겠다라는데, 정말로 그러면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자랑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과, 비교과, 종합평가하고 최저가 없는데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특기자 전형은
대교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공통문항의 자소서가 아닌 대학, 연세대학교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그 자소서에 맞게끔 쓰셔야 돼요.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양식에는 솔직히 대교협의 자기소개서에는 금칙어들이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일명 뭐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 올림피아드나 이런 수학 경시에 대한 이런 외부 활동 같은 거를 못 쓰게끔 돼 있는데 그런 금칙어를 되게 많이 완화시킨 겁니다. 웬만하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외부 활동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특목고 뽑겠다라는 거죠. 일반고 아이들보다 외부 활동에 대한 아니면 뭐 과학에 대한 실험이나 어떠한 외부 활동의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챙기기는 솔직히 일반고보다는 특목고가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특목고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연세대학교 양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 금칙어들 일명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완화됐다는 건 외부 활동에 대한 수상이나 외부 활동 뭐 해외 봉사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또한 면접은 한국어로 봐요. 언더우드 전형이 영어로 보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이 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특기자 인문사회공학은 한국 언어로 심층 면접을 보게 되고요. 사고력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많은 인원을 뽑는 게 바로 국제계열 특기자 전형입니다. 일명 언더우드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언더우드 전형이요. 잘 보시면 언더우드 학부가 있고요. 그 나머지 뭐 융합인문사회 아시아 학부 같은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제계열이 많이 뽑긴 하지만 자 언더우드 학부부터 좀 볼게요. 그러면 국제계열 학부가 어떠냐면요. 자 지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은 되게 많이 완화시켜 놓고 1단계 서류 100으로 뽑고요. 생기부 자소서 추선서로 뽑고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거 뭐 활동 우수자 다 똑같이 뽑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가 일단은 연세대학교 양식이고요. 그런데 국제계열이니까 국제계열인 만큼 언더우드 학부는요. 이게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영문으로 일단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영어, 리스닝, 일명 영어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특목고 전형이겠죠. 자, 근데 일반고에 우리 아이가 성적대가 좀 괜찮은데 외부 활동도 되게 했는데 영어 되게 잘해. 그러면 한번 지원해볼 만하죠. 그리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국제계열 언더우드 학부는 영어를 진짜 잘하는 아이 뽑겠네요. 맞아요. 영어 잘하는 아이 뽑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과에 대한 학업도 되게 잘하는 아이를 뽑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융합인문사회랑 아시아학부 융합공학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 그 출제 시험지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지문을 볼 줄 알아야지 일단은 면접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심층적인 면접은 한국말로 봅니다. 언더우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보고요. 대신 간단한 인사말이나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어 면접, 일명 영어를 아예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사말 정도만 할 줄 인사말 정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영어 스피킹이 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심층적인 좀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영어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국말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언어적인 영어에 대한 능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면접 문제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를 볼 줄 모르면 아예 면접 자체를 볼 수 없는 게 바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 일명 국제계열이에요. 그래서 국제계열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와 그 외의 학과들로 나눠지면 돼요. 융합인문사회랑 언더우드 학부로 나눠지는데 언더우드가 진정한 국제고 외고 아이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잘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번 년부터는 언더우드 라인 여기도 정시로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점수 라인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는 만큼 일단 영어는 1 찍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점수대가 형성이 되는데 솔직히 저는 수시보다는 정시로 이 국제계열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전형은 특기자 전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등록금이 면제되나 합니다. 기숙사비도 공짜고 하여튼
그런데 2년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국가 그게 끊길 거예요. 이게 자기네 연세대학교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지원비 갖고 하는 건데 국가 지원이 2년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안 해주겠죠. 대학교가 미치지 않은 이상.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해온 대학교는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요번에 동국대학교 뭐 학부모 연수 뭐 그런 거를 갔다 왔는데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두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딱 기준선을 알려드릴게요. 학교장 추천과 그리고 두드림이 있는데요. 딱 학업을 어떻게 보냐의 차이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성실성, 학업 역량, 공동체 의식이래요. 공동체 의식은 인성일 거고요. 성실성과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내신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 내신 등급을 말하는 건데 일단은 고교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총 4명 정도를 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규 라인이 오진 않겠죠. 정규 라인은 어차피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서성한 그 위쪽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 학교장 추천을 받는 아이들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업을 보는 데 있어서 학업 역량이나 성실성이 종합평가가 아닙니다. 단순 수치를 되게 중요시 봐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발 배수를 1배수로 서류 평가를 100%로 해서 면접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기부 던져놓고 기다리는 건데요.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가 써드릴게요. 학습 주도성입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 위가 뭐냐면요. 학습 주도성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가 기초 학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공 수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습 주도성과 기초 학업 쪽으로 되게 많이 몰려져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기초 학업이 뭐냐면요. 단순 내신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공 수학이 뭐냐면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에 관련된 그 학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네가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신이 잘 나와야 돼요. 주요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어떤 식으로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냈는지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만 추천받아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장 추천은요. 단순 내신을 좀 많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번에 보셔야 될 전형은 바로 두드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으로 뽑는데 똑같습니다. 두드림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서 인재상이 자기주도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의 기초 학업이 아닌 전공에 따른 학업, 일명 전공 적합성과 전공에 따른 학업을 좀 보겠다는 거죠. 거기에 네가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니? 또한 1배수, 서류 100%로 3배수로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3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면접이 들어가죠.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없었다라면 두드림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면접은 서류 신뢰도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에 대한 뭐 자신의 뭐 지원 동기도 준비를 하고 뭐 지원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은 알아야겠지만 제가 제출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잘 분석해서 서류 신뢰도를 잘 넘긴다라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저가 없고요. 서류 평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서류 평가의 기준이 아까 학교장 추천이랑 좀 다릅니다. 자, 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여기가 뭐냐면 학습의 주도성이고요. 아유, 왜 이렇게 여기가 기초 학업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한 전공 적합성이며 여기가 전공 수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기초 학업이나 학습 주도성보다는 전공 수학과 전공 적합성에 가깝게 그러니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뽑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의 기준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느 쪽으로 더 잘 돼 있냐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단순 내신 수치나 이런 학업에 대한 공부는 잘했는데 비교과가 좀 딸려요. 스펙이 좀 딸린다라면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 아이는 단순 수치 점수는 좀 낮지만 비교과나 전공에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고 전공과 관련된 학업은 좀 괜찮아요. 뭐 수학학과를 가는 아이가 수학 점수가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경상계 가는 아이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이 좀 뛰어나다라면, 그런데 뭐 비교과가 좀 잘 돼 있다라면, 그리고 내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낮다라면 두드림이 학교장 추천보다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은 뽑는 기준선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잘 맞는지를 잘 보시고 누셔야겠죠. 학교장 추천은 2등급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드림은 3등급, 4등급도 뽑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실 대학교는 바로 당국대학교입니다. 당국대학교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국민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국민대학교로 준비를 해오진 않았지만 국민대학교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장 추천을 받는 라인이 있어요. 동국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이 기초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좀 뭐 스펙이나 교과와 비교과를 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처럼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으로 국민대학교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좀 이 뭐 국민대나 세종대 이쪽 부분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번에 준비해온 학교는 바로 당국대학교입니다. 건대를 하려다가요, 건대 뺐습니다. 자, 당국대학교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자, 당국대학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내신 수치 갖고 뽑는데요. 교과 100으로 뽑고요. 그 교과에 대한 반영 교과는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의 비중이 높겠죠. 3322이네요. 수학이 20이고 사회가 20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의 비중과 영어의 비중이 높겠죠. 그러니까 332로 되는데요. 자, 당국대학교에서는 응용통계학과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요. 왜 그러냐면 사회와 과학을 10% 정도를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계 같은 경우는, 응용통계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과 영어의 비중을 많이 두고 탐구에 대한 비중을 낮췄고요. 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학이나 이쪽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사회나 과학의 비중을 낮췄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학과나 응용통계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 과탐은 조금 약한데 수학은 되게 강하고 영어를 잘했다라면 이 자연계보다는 통계학과 라인으로 집어넣는 게 훨씬 합격선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겠죠. 그리고 당국대학교는 저희가 여태까지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2등급대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합격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중에 한 과목입니다. 자랑과 한 과목에 이 두 개 영역의 합에 6등급 이내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막 어렵다 3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최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과 전형이 한 2등급 중후반 정도 되는데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라면 당국대학교 한번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죽전 캠퍼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천안은 솔직히 좀 뺐습니다. 미안해요. 자, 당국대학교는 DOK 인지 전형인데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어떻게 뽑을까요? 인재상은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특성 분야에서는 IT와 CT 분야를 본다는데 이건 이제 공학 계열이겠죠.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이 뭐냐면 성적 추이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뭐 인성도 발전해야 되고,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4대 요소가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도 1학년 성적보다는 3학년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전공과 관련된 성적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비교과 활동도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훨씬 발전되는 모습들,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뭔가 성취해내고 이런 모습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잘 어필하면 됩니다. 자, 모집 전형은 서류 100%로서 생기부와 자소서만 보고요. 여기는 면접이 없어요. 딱 던져놓은 다음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인성 같은 경우는 성실성과 공동체 리더십을 보겠다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시냐면 자소서 3번에다 쓰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소서 3번은 인성, 뭐 협동, 갈등, 배려 이런 거 쓰는데, 출결이나 봉사 같은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창의체험에서, 창의체험에 이제 뭐 반장, 부반장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뭐 반장이나 동아리부장이나 어떤 장 찍은 아이들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 아니면 봉사활동으로서 어떤 공동체나 성실성을 나타내는 걸 자기소개서 3번에다가 잘 어필하면 되겠죠. 두 번째, 학업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솔직히 학업은 자소서 1번에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학업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며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수상을 갖고 오고 수상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학업은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자세히 보시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죠. 라고 써놓은 그 결과를 더 과정을 풀어서 자소서 2번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전공적 합성을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를 자소서 2번에다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창의 체험, 세부 능력, 독서 활동, 행동 특성 갖고 자기소개서를 보겠다라는데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만약 2번을 쓰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A라는 활동을 하는데 A라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친구들 간의 문제점이나 보고서를 만드는데 문제점, 어떠한 장벽이 부딪혔습니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하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짜며 그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나의 과정, 행동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소개서 안에. 그리고 생활기록부 작성도 그런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면 당국대학교 DUK 인재전형에 지원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단대 DUK 같은 경우는 단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4등급 후반도 솔직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합격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 4등급은 특목고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4등급, 3등급 아이들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5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 4등급, 4등급 후반까지도 솔직히 지원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컨쇼가 좋아하는 대학교 라인 2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연세대학교랑 동국대학교랑 단국대학교로 준비를 했고요. 가운데 국민대학교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자, 3부를 준비를 할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3부를 준비한다면 중앙대학교 이런 학교들 들어가겠죠. 서강대나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을 준비할 것 같은데 솔직히 방송 스케줄상 시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능하면 3부 방송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만일 또 댓글에 3부 방송 꼭 해주십시오. 댓글이 그렇게 되게 좋게 많이 달린다라면 그러면 또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런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도 저희 팀들이 그런 말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지만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자, 컨슈가 좋아하는 대학 라인 2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시에 대해서 좀 모르겠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질문하게 하시면 저희가 지금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 50%나 들어가는 이 부분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단순 수치의 교과를 Z값, 일명 유명했잖아요. 고대랑 연대는 G값, Z값 쓴다고. 그 Z값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준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만약 면접형을 집어넣는다라면 연세대학교에서 말하는 Z값을 먼저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G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비교과 50을 합쳐갖고 보니까 여기는 학업에 대한 성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선의 Z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교과 전형에다가 면접만 좀 집어넣었다라고 보면 되니까 더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진 게 맞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그 2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전공적 합성이나 인성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치로 아이를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학업에 대한 그리고 전공적 합성에 대한 비교과 부분에 서류평가를 40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60으로 하는데 이 면접이요. 보통은 이렇게 잘라내면서 가는 면접이 아닌 어떻게 보면 면접을 그냥 10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교에서 1단계의 아이들을 뽑고 2단계에 넘기게 되면 순위가 정해져요. 솔직히 그 순위 안에서 서류 신뢰도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으로 확 뒤집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이 중요해요.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를 줍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풀이처럼 문제를 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준비하기도 솔직히 좀 까다로운 편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주고 문제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숙지를 하게 한 다음에 면접실로 들어가게 되면 두 방으로 나눠져 갖고요. 첫 번째 방에서는 문제풀이를 한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고요. 두 번째는 서류 신뢰도에 대한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면접형은 면접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나마 면접형이 좀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최저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저가 왜 없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교과 Z값으로 좋은 아이들 걸러냈기 때문에 학업은 어느 정도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걷다가 학교 수준을 벌써 다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Z값을 구했기 때문에 저는 최저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면접형으로 바뀐 이 부분이 이렇다면 학생부 종합 당연히 있겠죠. 활동 우수자 전형이 이번에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뽑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서류 평가 100은 아까 보셨던 면접형과는 좀 틀립니다. 면접형은 Z값을 구했다면 활동 우수자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내신의 성적 추이도 보고, 내신 뭐 인성도 발전해야 되고,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4대 요소가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도 1학년 성적보다는 3학년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전공과 관련된 성적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비교과 활동도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훨씬 발전되는 모습들,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뭔가 성취해내고 이런 모습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잘 어필하면 됩니다. 자, 모집 전형은 서류 100%로서 생기부와 자소서만 보고요. 여기는 면접이 없어요. 딱 던져놓은 다음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인성 같은 경우는 성실성과 공동체, 리더십을 보겠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시냐면 자소서 3번에다 쓰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소서 3번은 인성, 뭐 협동, 갈등, 배려 이런 거 쓰는데, 출결이나 봉사 같은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창의체험에서, 창의체험에 이제 뭐 반장, 부반장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뭐 반장이나 동아리부장이나 어떤 장 찍은 아이들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 아니면 봉사활동으로서 어떤 공동체나 성실성을 나타내는 걸 자기소개서 3번에다가 잘 어필하면 되겠죠. 두 번째, 학업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솔직히 학업은 자소서 1번에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학업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며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수상을 갖고 오고, 수상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학업은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자세히 보시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죠. 라고 써놓은 그 결과를 더 과정을 풀어서 자소서 2번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전공 적합성은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를 자소서 2번에다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창의 체험, 세부 능력, 독서 활동, 뭐 행동 특성 갖고 자기소개서를 보겠다라는데,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만약 2번을 쓰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A라는 활동을 하는데, A라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친구들 간의 문제점이나 보고서를 만드는데 문제점, 어떠한 뭐 장벽이 부딪혔습니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하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짜며 그거에 따라서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나의 과정, 행동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소개서 안에. 그리고 생활기록부 작성도 그런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면 당국대학교 DUK 인재 전형에 지원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단대 DUK 같은 경우는 단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4등급 후반도 다
당국대학교는 DOK 인지전형인데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어떻게 뽑을까요? 인재상은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특성 분야에서는 IT와 CT 분야를 본다는데 이건 이제 공학 계열이겠죠.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이 뭐냐면 성적 추이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뭐 인성도 발전해야 되고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4대 요소가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도 1학년 성적보다는 3학년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전공과 관련된 성적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비교과 활동도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훨씬 발전되는 모습들,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뭔가 성취해내고 이런 모습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잘 어필하면 됩니다. 자, 모집 전형은 서류 100%로서 생기부와 자소서만 보고요. 여기는 면접이 없어요. 딱 던져놓은 다음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인성 같은 경우는 성실성과 공동체, 리더십을 보겠다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시냐면 자소서 3번에다 쓰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소서 3번은 인성, 뭐 협동, 갈등, 배려 이런 거 쓰는데, 출결이나 봉사 같은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창의체험에서, 창의체험에 이제 뭐 반장, 부반장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뭐 반장이나 동아리부장이나 어떤 장 찍은 아이들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 아니면 봉사활동으로서 어떤 공동체나 성실성을 나타내는 걸 자기소개서 3번에다가 잘 어필하면 되겠죠. 두 번째, 학업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솔직히 학업은 자소서 1번에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학업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며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수상을 갖고 오고 수상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학업은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자세히 보시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죠. 라고 써놓은 그 결과를 더 과정을 풀어서 자소서 2번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전공 적합성은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를 자소서 2번에다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창의 체험, 세부 능력, 독서 활동, 뭐 행동 특성 갖고 자기소개서를 보겠다라는데,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만약 2번을 쓰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A라는 활동을 하는데, A라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친구들 간의 문제점이나 보고서를 만드는데 문제점, 어떠한 뭐 장벽이 부딪혔습니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하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짜며 그거에 따라서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나의 과정, 행동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소개. 그리고 여기가 전공 수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습 주도성과 기초 학업 쪽으로 되게 많이 몰려져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기초 학업이 뭐냐면요. 단순 내신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공 수학이 뭐냐면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에 관련된 그 학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네가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신이 잘 나와야 돼요. 주요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어떤 식으로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냈는지,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만 추천받아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장 추천은요. 단순 내신을 좀 많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번에 보셔야 될 전형은 바로 두드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으로 뽑는데 똑같습니다. 두드림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서 인재상이 자기주도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의 기초 학업이 아닌 전공에 따른 학업, 일명 전공 적합성과 전공에 따른 학업을 좀 보겠다는 거죠. 거기에 네가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니? 또한 1배수, 서류 100%로 3배수로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3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면접이 들어가죠.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없었다라면 두드림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면접은 서류 신뢰도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에 대한 뭐 자신의 뭐 지원 동기도 준비를 하고 뭐 지원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은 알아야겠지만 제가 제출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잘 분석해서 서류 신뢰도를 잘 넘긴다라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저가 없고요. 서류평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서류평가의 기준이 아까 학교장 추천이랑 좀 다릅니다. 자, 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여기가 뭐냐면 학습의 주도성이고요. 아유, 뭐 이렇게. 여기가 기초학업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한 전공 적합성이며 여기가 전공 수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기초학업이나 학습 주도성보다는 전공 수학과 전공 적합성에 가깝게, 그러니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뽑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의 기준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느 쪽으로 더 잘 돼 있냐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단순 내신 수치나 이런 학업에 대한 공부는 잘했는데 비교과가 좀 딸려요. 스펙이 좀 딸린다라면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는 거고요. 생각해봤는데요. 교과 Z값으로 좋은 아이들 걸러냈기 때문에 학업은 어느 정도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걷다가 학교 수준을 벌써 다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Z값을 구했기 때문에 저는 최저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면접형으로 바뀐 이 부분이 이렇다면 학생부 종합 당연히 있겠죠. 활동 우수자 전형이 이번에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뽑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서류평가 100은 아까 보셨던 면접형과는 좀 틀립니다. 면접형은 Z값을 구했다면 활동 우수자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내신의 성적 추이도 보고 내신 점수나 뭐 표준 편차, 뭐 이수 단위,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의 학업 역량을 볼 거고, 그 다음 뭐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이나 그리고 뭐 학급 반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이런 배려, 이런 인성을 보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를 잘 해왔는지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이 모든 걸 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대학교 4대 요소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컨쇼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4대 요소로 아이를 선발하는 거니까 면접형이랑은 좀 틀리겠죠. 면접형을 연세대학교 면접형을 준비를 하려면 일단 Z값을 구해갖고 단순 수치의 학업이 좋아야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업이 1등급 때 초반이 안 된다, 1등급 때 중후반이다, 그러면은 활동 우수자 전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번에 연대 진짜 완전 개올인하고 있습니다. 면접은요, 논리성이고 의사소통 그리고 서류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접이 30% 들어가는 걸로 봐서 서류 신뢰도 면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신뢰도만 잘 넘어간다라면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면접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합니다. 면접으로 뒤집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서류가 평가를 넘어서서 면접을 어느 정도 보면 합격하겠지만 솔직히 교과 전형을 통한 면접형보다는 활동 우수자 같은 경우 면접에 간다라면 저는 솔직히 합격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 우수자 전형에는 최저가 있습니다. 솔직히 최저가 쉽지가 않아요. 연세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들어가서 서류 신뢰도의 문제점만 없이 잘 말하고 나온다라면 저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좀 빠질 거거든요. 서울대 쪽으로 좀 빠진 아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 현황을 계산해보고 뭐 해보면 솔직히 면접 들어갔다라는 건 합격선에 한 7, 80% 이상 접근한 거고 최저를 맞춰서 면접을 갔다라는 건 한 7, 80% 정도 합격선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최저 등급에서 뺀 겁니다. 지금 뺀 상태에서 그냥 2등급 정도를 체크를 한 거고요. 한국사는 3등급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안 됩니다. 수학 가형을 봐야 되고 과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은 없네요. 4개 과목 중에 2개의 과목 합이 4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둘둘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완화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어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 2랑 작년에 상대평가 2는 저는 하늘과 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가 좀 완화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대치대는 뭐 아시죠? 원래 셉니다. 3과목 다 1등급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4등급 안에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 우수 전형과 교과 전형을 교과 면접 전형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학업을 어떻게 평가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 수치가 좀 좋아야 되고 학교 수준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른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아이의 스펙, 교과, 비교과가 좀 조화롭게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면접형보다는 솔직히 면접에 대한 이렇게 비중이나 이런 건 좀 낮다라는 거. 그래서 최저 맞추고 어느 정도 통과돼서 면접 가면 합격할 확률이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솔직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는 전형이 바로 특기자 전형이에요. 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공학 라인이 있고요. 국제계열 언더우드 전형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솔직히 2018학년이 작년보다는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게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자격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서류 100으로 뽑고요.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보겠답니다. 그리고 면접을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을 30%로 보겠다라는데 정말로 그러면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자랑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과와 비교과 종합평가하고 최저가 없는데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특기자 전형은 대교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공통문항의 자소서가 아닌 대학, 연세대학교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그 자소서에 맞게끔 쓰셔야 돼요.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양식에는 솔직히 대교협의 자기소개서에는 금칙어들이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일명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 올림피아드나 이런 수학 경시에 대한 이런 외부 활동 같은 거를 못 쓰게끔 돼 있는데 그런 금칙어를 되게 많이 완화시킨 겁니다. 웬만하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외부 활동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라는 이상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해온 대학교는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이번에 동국대학교 학부모 연수 그런 거를 갔다 왔는데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두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딱 기준선을 알려드릴게요. 학교장 추천과 그리고 두드림이 있는데요. 딱 학업을 어떻게 보냐의 차이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성실성, 학업 역량, 공동체 의식이래요. 공동체 의식은 인성일 거고요. 성실성과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내신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 내신 등급을 말하는 건데 일단은 고교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총 4명 정도를 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교 라인이 오진 않겠죠. 정교 라인은 어차피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서성한 그 위쪽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 학교장 추천을 받는 아이들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업을 보는 데 있어서 학업 역량이나 성실성이 종합평가가 아닙니다. 단순 수치를 되게 중요시 봐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발 배수를 1배수로 서류 평가를 100%로 해서 면접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기부 던져놓고 기다리는 건데요.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가 써드릴게요. 학습 주도성입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 위가 뭐냐면요. 학습 주도성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가 기초 학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공 수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습 주도성과 기초 학업 쪽으로 되게 많이 몰려져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기초 학업이 뭐냐면요. 단순 내신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공 수학이 뭐냐면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에 관련된 그 학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네가 내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신이 잘 나와야 돼요. 주요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어떤 식으로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냈는지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만 추천받아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장 추천은요. 단순 내신을 좀 많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번에 보셔야 될 전형은 바로 두드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으로 뽑는데
똑같습니다. 두드림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서 인재상이 자기주도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의 기초 학업이 아닌 전공에 따른 학업, 일명 전공 적합성과 전공에 따른 학업을 좀 보겠다는 거죠. 거기에 네가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니? 또한